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7월 셋째 주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구조는요. 7월 21일에 태양하고 토성이 정확하게 대립각을 맺는 어포지션 상태죠. 이거를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외행성이 태양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립각을 맺는 경우를 어크로나이컬 라이징 AR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의 AR을 겪었죠. 깍두기로 명왕성도 AR 상태가 됐고요. 하루 상관으로.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주에 7월 21일에는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이 AR을 겪을 예정이죠. 자, AR 상태에서는 지구하고 토성이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워진다고 했는데요. 토성이 제일 지구랑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 5월 둘째 주에 순행하다가 역행으로 접어든 토성이 2달 정도 고군분투하면서 쌓아온 시행착오의 과정이 이 7월 21일에 정점에 달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죠. 이제 트랙을 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반원점까지 온 거예요. 반원점에 와서 트랙의 절반을 찍고 이제는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결과를 취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잘 참아온 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AR의 특징은 말하자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긴장을 빡 줘, 힘을 빡 주고 긴장을 유지해서 결국 끝을 봐야 뭔가 되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쉬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아픔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압박과 긴장의 토성이 AR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더 긴장을 해야 되겠어요. 완전 정신 없겠죠. 그래도 이때 제풀에 말하자면 밥이 다 되기 전에 김 빠져가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잘 버티셔야 결과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토성은 또 굴욕이나 말하자면 장기간의 인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분 더러워서 확 판 뒤집고 이제 나가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을 거예요. 토성 역행 기간이 좀 그래요. 근데 한순간 이제 쫀심 세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한 줌의 소유권이라도 장악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아무도 터치 못하는 내 걸로 만드는 게 그렇게 소유권을 손에 넣는 게 원래 토성한테 어울리는 일이거든요. 토성이 원래 일이 그런 일이에요. 말하자면 태양은 군림하고 낮의 행성 중에서 태양은 밖에 나가가지고 위대한 자로서 군림하고 실권은 별로 없고요. 목성은 실권을 가지고 남들을 보호하고 지휘하고 리더가 돼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태양과 목성의 어떤 일이에요. 근데 토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됩니다. 소유가 토성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 같은 데가 사실은 토성한테 제일 잘 어울립니다. 예전에 정근대적인 환경에서는 혈통으로 깔아뭉개거나 혹은 무력으로 밟아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는데요. 요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죠. 주식을 소유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강한 권력이 나올 수 있는 토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토성한테 잘 어울리고 요즘 세상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한 줌이라도 장악하려면 AR 때 정말 끝까지 정신 차리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남아서 웃는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굴욕은 좀 담담하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모범적인 토성입니다. 그래서 토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약간은 좀 참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그거를 잘 버티시면 어쨌든 남보다 좀 더 눈에 보이는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조금 몇 시간 지나서 7월 21일이죠. 수성이 세 번째로 아레나하고 만납니다. 쌍둥이 자리 감마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역행 기간 전후에 수성이 정지 근처에서 안 움직이다 갑자기 확 하고 속도 올라가는 걸 보면 이 내행성 중에서 수성이 얼마나 빠른 별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이제 6월 6일에 한번 만나고 7월 1일에 한번 만나고 두 번이나 한 달 사이에 만난 상태에서 순행으로 접어든 후에 속도를 되찾기 시작한 수성이 7월 21일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아레나하고 만나게 돼요. 자, 아레나 수성은 그 인기인이죠. 많은 이들이 찾아주고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손쉽게 받아주기만 하는 말하자면 인기 만점, 인맥 부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 주위에 사람이 풍성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 손쉽고 별로 부담 없이 캐주얼한 만남을 즐기는 게 원래 수성 아레나 조합의 통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번 세 번째 만남에서는 아무래도 처음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만남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기가 쉬워요. 정리하면서 일종의 결론을 짓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6월 6일에 순행하면서 첫 번째로 만났고 역행에서 두 번째로 만난 게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6일하고 7월 1일 전후 며칠 사이에 알게 됐거나 되게 친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스쳐 지나가는 캐주얼한 인연으로 끝낼 것인지 결정하는 게 이번 세 번째 회합인 7월 21일 전후에 결정하게 될 공산이 커요. 자,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딱이네요. 7월 23일에 금성이 리겔하고 만납니다. 금성 리겔 만남의 좋은 점은 이제 말하자면 또 입이 아프죠. 예. 자, 어쨌든 지금 2020년은 소개팅조차 맘대로 못하는 코로나가 지배하는 되게 암울한 시대인데 그래도 이 금성의 역행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에는 금성의 역행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금성이 역행을 해가지고 역행을 해서 그 전후 도수에 리겔이나 알데바랑 같이 길한 항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성은 얘네 둘을 앞뒤 전후로 세 번씩이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길성들과 세 번씩 만나는 구간에 위치한다는 게 나름 2020년의 입장에서 이성관계라든가 만남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두 번 기회를 써먹지 못했다면 놓쳐버렸다면 이번 거는 제대로 잡아보세요. 미리미리 일정 잡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변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인연을 만들어둘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여성의 상향원 뭐 다시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런 쪽으로 힘 좀 주고 계시면 뭐 좋은 결과로 돌아올 확률이 높고 또 사실상 이날은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뭐 소개팅이나 뭐 그런 만남이 아니더라도 뭘 해도 사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뭐라도 해보세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 그리고 하루 있다가 화성이 백양궁 14도 중반으로 가면서요. 7월 24일입니다. 자, 계속 몇 번 또 얘기 나왔죠. 백양궁 14도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성인 알페라치가 있습니다. 자, 수성, 금성, 화성은 고전 점성술의 7행성 중에서 일종의 일꾼 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실무 뛰는 애들은 이 수성, 금성, 화성이 답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은 말하자면 위에서 관리해주는 관리직이고 실제 실무 뛰는 그런 입장은 수성, 금성, 화성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수금화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셋 다 흉한 게 아니고 기란 항성을 만나는 그런 주간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7월 세 번째 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원래 흉성이거든요.
보편적 흉성인데 이 흉한 화성과의 조합마저 되게 괜찮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백양궁에 위치한 사실상 유일한 길성, 유일한 기란 항성인 알페라츠의 위험이 이따 딱 돋보이는 거죠. 알페라츠는 말하자면 그거예요. 되게 나는 문화적이고 교양 있고 매너 있는 교양인으로서의 어떤 여유를 보여줘야 돼요. 자, 교양인은 언제나 조급하거나 욕심에 휘둘리거나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한 발자국 떨어져서 웃으면서 여유를 보여줘야 말하자면 세련되고 체면이 살죠. 근데 알페라츠는 겉으로는 이런 여유와 체면을 보여줘야 되면서도 속으로는 완벽함을 추구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최고로 남으려는 그런 호승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기는 것 자체보다도 내가 최고로 남아 있는 게 알페라츠가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2순위, 3순위로 떨어지는 거를 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겉과 속의 이중성이 좀 있어요, 알페라츠가.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래서 알페라츠는 어떤 별하고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겉과 속 중에서 어느 쪽을 따라가는가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화성하고 만나면 화성은 활동적이고 일단 도전하는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화성 알페라츠 조합은 아무래도 그 의욕이 일을 잘하자, 일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화성이 알페라츠라는 뒷백을 만나면요. 육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지면서 활발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기민해져가지고 한순간도 말하자면 늘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워커홀릭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페라츠 화성 조합은 남의 도움 없이 굳이 니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잘할 거야. 왜? 나는 완벽한 최고 될 거거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의 도움을 굳이 안 받고 남한테 굳이 손을 내밀지 않고 자기가 꿋꿋하게 야근하고 밤새면서 노력을 해서 결국 만들어낸 결과물로 자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소위 자수성가 창업, 자수성가 기업인 이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 이미지에 합치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최고로 실속 있는 결과를 당연히 얻어낼 수 있겠죠. 이게 점성술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내가 뭐 중요한 일이든 잡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혼자 처리해 가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온 일이 있으면 말하자면 이제 허가를 신청한다든가 자격을 등록한다든가 진짜로 창업했다든가 혹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준비해온 아이템을 처음으로 런칭하는 그런 일자, 그런 분기점을 이날 전후에 7월 24일 전후에 만들어 두면요. 당연히 나중에 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좀 더 파워풀하게 많이 걷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페라츠의 속마음, 내가 보기에 흠이 없고 남한테 꿀리지 않는 정상의 자리에 남아있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알페라츠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곱 행성이 알페라츠와 이렇게 만날 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최대한 그 이미지랑 상징하고 맞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실제 이벤트를 자기가 이끌어낼 수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주는 좀 빡세죠. 참아야 된다. 근데 세 번째 주는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길성들을 수구마가 다 보고 있는 그런데다가 주초에 이제 토성 AR이라는 빡센 구조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주라기보다는 좀 더 노력보다는 과실을 많이 거두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누리시고요. 이제 한여름을 준비하면 되겠죠. 자, 크로노사이트 2020년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예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